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 곳은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곳 한반도입니다. 대결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라는 역사적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북미 정상의 번개 회동을 처음 계획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까지 밟았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파격적이었던 그 순간을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자유의 집을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으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김정은 위원장도 북측 판문각에서 걸어 나옵니다.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놓고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땅으로 안내합니다. 사각에서 한발자국 건너면 사상 지금으로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앞 도로까지 걸어 들어가 김 위원장과 다시 한번 악수를 합니다. 1분 5초 동안 북한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다시 남측으로 넘어왔습니다.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미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 위원장과 1시간 남짓 단독 회담을 가진 뒤 북측으로 향하는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배석자 없이 무려 53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짧은 대화만 나눌 거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간 건데요. 군사 분계선을 오가며 나눈 환담까지 더하면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셈입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에 다녀온 뒤 북미 정상은 회담장이 있는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정상 뒤편으로는 교차 배치된 성조기와 인공기가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요즘 만날 거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회담 성사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우리 각하와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해준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통역관 외에 배석자 없이 진행된 단독 회담은 짧은 만남에 그칠 거라는 예상을 깨고 5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오가며 이후 자유의 집 앞에서 나눈 9분가량의 대화를 더하면 1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인 셈입니다.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보다도 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였습니다. 조만간 북미 양측의 실무진이 만나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연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북한과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도로 2-3주 이내에 실무적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포괄적인 좋은 협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 대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북미 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주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방문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경우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CNA 뉴스 최선입니다. 판문점 군사 분계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발 비껴나 있었습니다. 자유의 집에 머무르며 북미 정상의 만남을 지켜본 건데요.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야 두 정상과 함께 만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을 가진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나눕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밤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남다른 영단의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up to Chairman Kim.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정상의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밖으로 나와 반갑게 인사합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세 정상은 곧장 회담장이 마련된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내내 북미 두 정상을 앞세우며 중재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미 회동에서 특별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자유의 집에서 열린 북미 회담 때는 별도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북미 정상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전략적 접근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즉흥적이고 예측 불허인 북미 정상의 캐릭터와 케미가 들어맞았던 덕분일까요? 김 위원장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지난 하노이 회담 때와 달리 이번엔 회담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걷는 김 위원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밤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남다른 영단의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 이은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경직됐던 표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안해, 시간이 귀중한데 미안해 좀 편안하시간 무슨 우리 이야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도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회담 직전 잠시 긴장한 듯했지만 다시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언제와 달라진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한한평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가까운 회담을 마치고 자유의 집을 나서면서도 김 위원장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미소가 향후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눈길을 끈 또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입니다. 방한 내내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멜라니아 여사 대신 퍼스트레이디 역을 수행하며 퍼스트 도터이자 백악관의 실세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 헬기 마린원에 올라타는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선임보좌관도 아버지 옆에 앉기 위해 탑승합니다. 비무장지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진행될 때 이방카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쿠슈너 선임보좌관, 문우신 재무장관 등과 함께 묵묵히 지켜본 겁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는 이방카 역시 남편과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방카는 초현실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의 대화가 시작될 때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방카는 이번에 방한하지 않은 영부인 멜라니아의 빈자리를 채우며 퍼스터 도토러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President Trump has stated very strongly that he sees boundless potential for North Korea,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but women will be critical. 강경화 장관과 여성 인권 신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한반도에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북미 정상의 유례없는 판문점 회동에 양국 경호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알려진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이번에도 밀착 경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판문점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북한 경호원들이 대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 경호원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 김 위원장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경호원들은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올 2월 하노이 북미회담 때도 김 위원장과 차량을 V자로 에워싸는 철통 경호를 펼친 바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나는 순간 군주히 움직이던 북한 경호원들은 몰려드는 취재진을 가로막으며 잠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정상이 대화를 나눌 땐 삼국 경호원들이 빽빽하게 에워싸 새 정상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새 정상이 자유의 집을 나오는 순간에도 눈에 띄는 건 북측의 철통 경호였습니다. 북한 경호원 2명이 문을 열었고 가장 먼저 나와 모습을 드러낸 것도 김정은의 마지막 호위무사라 불리는 김철규 북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김 부사령관은 꼼꼼한 최근접 경호로 김 위원장의 곁을 지키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북미 정상의 만남은 1년 전 싱가포르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준비된 탓인지 의전이 대폭 생략됐습니다. 격식을 허문 두 정상의 파격 만남을 최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넉 달 만에 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전 만남은 중립지역인 제3국에서 열렸는데 장소를 정하는 데만도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회동은 북미 정상들의 말에 따르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이동수단과 경호 등에 있어 앞서 따져봐야 할 고려사항이 적어 판문점이 낙점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준비가 이루어진 만큼 의전과 이벤트는 대폭 생략됐습니다. 북미 정상이 손을 마주잡은 판문점 이벤트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수걸음을 걸어가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회담도 동선을 줄이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남측 자유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회담장에 성조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내걸고 아이보리 소파를 배치하는 등 기존 북미 회담과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약 1년 전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손을 마주잡았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Less than 24 hours, I guess, and that's pretty good. We moved mountains. I want to thank Secret Service and all of the people that work so hard, our military in particular.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짐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과시적 성과를 거둘 경우 북미 정상은 또다시 판문점에 마주 앉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이번 북미 회담의 막전 막후 자세한 이야기를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예상보다 북미 회담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양 정상이 단독 회담만 무려 1시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면요, 사실상 3차 북미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또 안부를 묻는 정도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깬 겁니다. 그럼 북미 정상이 이렇게 길게 만날 거란 게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5분간 환담할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회담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자유의 집 회담당을 보면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조기 그리고 인공기가 저렇게 뒤에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일종의 회담장처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요. 어느 정도 이 긴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미 회담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 대화의 불씨는 계속 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결과를 한번 보면요. 멈춰졌던 실무회담이 다시 재개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그동안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아 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회동 결과 2, 3주 내에 미국과 그리고 북한 실무 협상팀이 구성을 해서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요. 비건 대표가 나섭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주축으로 외무성 중심의 협상 라인업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요.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미 간 핵심 쟁점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 이 상응 조치를 둘러싼 걸로 보이는데 이게 좁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북한의 도로 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평양에서부터 DMZ까지 내려오는데 약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도로 사정도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만 보고 당일 결정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셈법을 바꾸라 이렇게 주장해왔던 북한이 이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건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시종일관 유지하던 강경한 태도를 잠시나마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기자회견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요. 언젠가 제재가 해제되기를 바란다. 또 그리고 협상을 하다 보면 해제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재는 유지하겠지만 차후에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었다기보단요. 최근 미중 간 무역 협상과 어느 정도 연관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일정 내내요. 기자회견마다 뭔 얘기를 했냐면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을 내내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협상의 진전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북한의 경제와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종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일궈낸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결국에는 비건을 주축으로 한 실무협상팀에 다시 공이 넘어갔습니다. 하노이 실무협상 당시에요. 이 북측 실무단이 비핵화는 수령님이 할 일이다 이러면서 비핵화 협상에는 진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 이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나 아니면 다른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가 어찌됐든 간에 실무협상에 나와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지만 차후에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미 양 정상이 만나기 전에 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죠? 네, 화면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생중계 화면이 고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미국 취재진들과 그리고 북한 경호원들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북측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중계를 중단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4월이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앉기 직전에 그 의자나 펜을 일일이 꼼꼼히 소독하던 북한 실무진들의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럴 정도로 충분한 사전에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철저히 경호를 점검하지 못했을 테니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에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DMZ 방문을 함께 했어요. 네.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요,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3자 회담은 결국에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북미 회담 전에 짧은 3자 간의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이미 오전에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부터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중심으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죠.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드러내기보다는 북미 간에 꽉 막혔던 대화에 물꼬를 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회동이 이루어졌지만 문 대통령이 더 큰 진전을 위해 이번에는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오산기지에서 마지막 연설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조금 전에 이 오산 공군기지 장병 격려 일정을 마지막으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마지막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정말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 그리고 북한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라면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숙제로 남겨진 북미 실무 협상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판문점 북미 회동에 측근들을 대거 데리고 나왔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할 북측 인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남북미 정상이 환담을 나눈 뒤 자유의 집으로 이동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밀착 보좌합니다. 새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자유의 집에서 나올 때도 현 단장은 맨 앞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새 정상의 만남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위상이 지도자급으로 높아진 김여정 제1부부장 대신 현 단장이 그림자 수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회동 직전 김씨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은 북측 경호원들의 자리 배치를 지시하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회동에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동행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두 사람이 총출동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전담 통역은 지난 2차 북미 회담 때의 신혜영이 아닌 남성이 대신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눈에 띄지 않은 북측 인사들에 대해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안고 숙청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담당자는 아직 생존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나머지 북한의 협상팀도 생존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동행한 측근들이 향후 북미 협상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까지 강조했는데요.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DMZ 출발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운을 뗀 뒤 곧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비판에 나섭니다. They couldn't have meetings. Nobody was going to meet. President Obama wanted to meet, and Chairman Kim would not meet him. 뒤이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We're collecting 25% on $250 billion, and China is paying for it, as you know. 여기에 미국 증시까지 언급했습니다. If I hadn't won right after the election on November 9th, you would have had a tremendous decrease in the stock market.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담을 재선용 카드로 적극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DMZ 최전방 초소에서 북녘땅을 바라봤습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 DMZ를 찾은 것도 처음이지만 이번엔 과거 이곳을 찾았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 때와도 달랐습니다. 방탄유리가 사라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장복 대신 정장을 입었는데요. 그 의미를 박수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각자 전용 헬기를 타고 DMZ를 찾은 한미 정상. 두 정상은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에서 25m 떨어진 최전방 오울렛 초소를 찾았습니다. 굳이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철책 너머 북한 초소와 인공기가 휘날리는 선전마을이 선명히 보이는 곳입니다. Very, very dangerous. After our first summit, all of the danger went away. 실제로 과거 이곳을 찾았던 미국 대통령들은 가죽 점퍼나 위장복을 입고 방탄유리 앞에서 북녘땅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듯 방탄유리는 사라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장 차림으로 초소를 찾았습니다. JSA 부대원 격려 때도 두 정상은 최근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JSA는 대결과 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미 정상이 DMZ를 함께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대 식당 벽에 세워진 방명록에 짧게 친필 사인을 했고 문 대통령은 안보도 평화도 한미 동맹이 함께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미 세 정상 어떻게 판문점까지 갔을까요? 우선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 전용 헬기를 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차를 타고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 전용 헬기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바로 전용 헬기를 탔고 트럼프 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까지 전용 차량으로 이동한 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탔습니다. 각자 출발해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한미 정상은 비무장지대 내 미군 오울렛 초소까지도 각자의 전용차를 탔습니다. 영상에 포착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까지 전용차를 타고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은 전용차를 타고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147km 떨어져 있지만 도로 사정이 안 좋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어젯밤 청와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골프광 트럼프를 위해서 박세리 감독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함께 골프를 치자는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상춘제 만찬에 앞서 열린 칵테일 리셉션에 골프 대표팀 박세리 감독과 엑소가 특별히 초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장을 차려입은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합니다.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유전이 자녀분들이 엑소 팬입니까? So your children are still fans of EXO? Oh yeah, now they know all the words. 이방카의 딸 아라벨라 쿠슈너는 엑소의 팬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도 엑소를 만났던 이방카는 이번에는 사인 CD를 선물 받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평소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박세리를 기억한다며 박 감독과 5분 남짓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깜짝 라운딩을 제안하자 흔쾌히 응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다음에 좀 여유있게 한국을 또 방문하신다면 그때 우리 한국의 뛰어난 여성 골프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만찬을 시작하기 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담이 이어졌고 참석자 전원이 모여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군사 분계선에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벤트에 중국과 일본 매체들 역시 한반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생중계로 현장 상황을 보도했고 일본 언론도 정규 방송을 중단해가며 역사적인 순간을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最新消息，今天下午，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与美国总统特朗普在板门店朝韩非军事区进行会面。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신속히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특히 CCTV 영문 채널인 CGTN은 한국 내 특파원을 수시로 연결하며 생중계로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So this has actually happened.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met with the DPRK's top leader Kim Jong-un. 앞서 시진핑 주석은 열흘 전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힘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며 북한의 후견인임을 자처한 바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은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북미 대화를 재개해 상호 우려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존재감을 지렛대 삼아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NHK 등 지상파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일제히 판문점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대화의 연출이라는 점에서 북미의 이해가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진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오늘의 역사적인 남북미 만남이 성사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일정을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열었습니다. 걱정했던 화웨이 발언 대신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 2시간 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속속 호텔에 도착합니다. 호텔 지하 1층 중식당에서 30분가량 진행된 회동. 국내 기업 총수들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총수를 콕 집어 일으켜 세우고 Could I ask you all to stand up, the three folks? Hyundai, Samsung, CJ, and SK. 그동안의 대미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We'll see you later.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invest or do business and create jobs in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업을 칭찬했습니다. 세계에서 우려했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어제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통상협상 재개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유독 한 기업을 콕 집어 치켜 세웠습니다. 롯데였는데요. 롯데를 위한 행사였단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롯데를 언급한 건 미국 투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This includes Lotte Group's recent investment of $3.1 billion in Louisiana. 그런데 단순히 인사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언급하더니 손가락으로 신 회장을 가리키며 친근함을 표시하고 농담도 건넵니다. There you are. Such a young man. Look at that. To have done such a good job. It's incredible. How did you do that? Would you get up here, please, and speak? Beautiful job.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동빈 회장을 향해 손짓하며 롯데타워를 칭찬했습니다. And I must tell you also, I said, what is that beautiful building? And that was your great tower. Lotte Tower was beautiful. Love the design.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가 신 회장을 직접 챙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되는 기업이라면 대통령과 일가가 모두 나서 최선을 다해 대접한다는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행사였습니다. 롯데는 루이지애나 외에도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이곳에 장맛비 대신에 습도 높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밤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장맛비 대신에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7월의 첫날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심해질 텐데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기온이 나날이 올라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도 높으시죠? 실내에 곰팡이도 쉽게 생기는 조건입니다. 적당한 냉방은 꼭 해주시고 곳곳에 수출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가 30도 등으로 볕도광에서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내일 낮에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탈이 나기 쉽습니다. 음식은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이면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오늘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